안녕하십니까. 이곳 오고보고에서 앞으로 찾아뵙게 될 영어 단어 사냥꾼 헌터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어 단어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혹시 단순히 영어 단어와 우리말 뜻만 암기하고 있다면 저 헌터와 함께 영어 쓰기와 말하기에도 사용할 수 있는 영어 단어 사냥을 함께 떠나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단어 레벨과 관계없이 유능한 놈들만 추적 집중 사격 후 이곳에 잡아오도록 할 건데요. 잡아온 녀석들은 시사 그리고 정치경제 영역을 넘나드는 쓸만한 놈들로 토익이나 토플 영어 단어를 준비하는 분에게도 유용하리라 생각됩니다. 지금부터 영어 단어 사냥꾼 헌터와 함께하면 여러분들은 원어민들을 뛰어넘는 걸어다니는 사전이 될 거라고 감히 확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시간인데요. 헌터가 잡아온 두 녀석들을 살펴보기 전에 새로 잡아온 영어 단어를 어떻게 분석하는지를 보면 6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당연히 단어의 의미를 파악해야 되겠죠. 근데 저는 단어의 의미를 볼 때 먼저 이 단어 뜻이 부정인지 긍정인지를 본답니다. 두 번째는 단어 정체인데요. 단어 정체어는 영어로 하면 아이덴티티죠. 그러니까 이 단어가 noun으로 쓰이는지 명사로 쓰이는지 아니면 형용사로 쓰이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거고요. 세 번째에서는 문장에서의 역할로 예를 들어서 하나의 단어가 명사로 쓰인다 그러면은 그 문장에서 명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보는 거죠. 주로 명사는 아시겠지만 목적어, 주어, 보어 이런 것들로 문장에서 쓰이죠. 네 번째로 보면 예시 문장을 찾아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단어를 보면 그 단어의 어떤 스페링과 뜻만 단순하게 암기하면은 그 단어를 오래 기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시 문장을 찾아보면서 계속 제 머릿속에 되새김질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예시 문장만 볼 뿐만 아니라 짧은 문장이라도 직접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에 제가 어떤 영어로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그 단어를 유용하게 쓸 수 있겠죠. 마지막 6번째로 새로운 단어를 사전에서 찾을 때는 여러분들은 몇 분 정도 시간을 투자하나요? 그런데 많은 언어학자들은 최소 3분을 투자해야 그 단어가 내 머릿속에서 오래 남을 확률이 높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처음 사전을 찾을 때 3분을 투자할 뿐만 아니라 재방문을 몇 번 해야 되냐면요. 3번을 그 새로운 단어를 찾아봐야 내 단어로 만들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그래요. 미니멈 최소 3번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 경험에서 얻은 6가지의 어떤 단계인데요. 여러분도 한번 꼭 실천해 보시면 좀 시간은 걸리지만 그 효과는 상상 이상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곳에 제가 잡아온 두 녀석들은 바로 첫 번째는 데피시트. 혹 몇몇 분들은 너무 쉬운 단어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중급 정도의 단어 레벨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새로운 단어를 공부할 때는 꼭 여기와 같이 그 동의어 하나를 꼭 찾아보는데 그 동의어는 그 레벨이 등급이 아주 어려운 높이 최상의 그런 단어가 아니고 쉬운 동의어 그런 거를 저는 찾아보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단어를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문장을 쓸 때도 이 데펫이라는 단어를
서두에 썼다가 나중에 또 써야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동의어를 써주면은 더 나은 글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같이 데피시스의 동의어는 shortage 이렇게 써봤고요. 뭐 많은 분들이 아시리라 믿지만은 뭔가 부족한 것을 쓸 때 이 deficit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그죠?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가져온 단어는 feasible. 이거의 동의어, 좀 쉬운 동의어를 찾아보면은 workable. 이 쉬운 동의어를 보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뭔가 실행이 가능한 이런 뜻을 가진 단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 앞에 설명드린 대로 deficit을 보면은 의미는 부족이고, 그죠? identity는 deficit는 noun이죠. 그래서 문장에서는 어떻게 쓰이겠어요? 이거는 noun이니까 뭐 주어로 쓸 수 있고 보어로 쓸 수 있고 주로 그렇게 많이 쓰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feasible은 형용사겠죠. 그래서 형용사는 문장에서 주로 어떤 것을 이렇게 설명해 줄 때 쓰이겠고, 주로 그렇게 많이 쓰이겠죠. 뒤에 나오는 단어를 설명해 주거나 아니면 주어를 보충적으로 설명해 주는 뭐 보호적인 역할, 이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제가 언급한 대로 다른 어떤 신문지상이나 어떤 책에서 어떻게 이 새로운 단어가 쓰이는지 제가 찾아봤는데요. 참고로 제가 구독하고 있는 신문에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 deficit이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Federal Government, 그러니까 연방 정부에서 8월에 적자가 얼마 났다고 포스트했냐면은 9.8 billion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그래요. 그거를 보였다고 그래요. 엄청난 적자네요. 그죠? 두 번째 여기 feasible이라는 단어도 같은 신문에서 찾아봤더니 좀 위에 문장보다 길은데, 그 얼마 전에 캐나다에서 연방 선거가 있었는데요. 캐나다 수상을 뽑는. 근데 요즘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정치적인 결정인지 모르겠지만 현 정부가 연방 선거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그때 한국으로 말하는 그 보건당국에 아주 상위급 오피셜이 얘기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팬데믹 기간에도 연방 선거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feasible은 뭐 선거를 실수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의 긍정적인 의미로 쓰인 거고, deficit 위에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 거죠. 이렇게 새로운 단어를 쓸 때는 다른 어떤 미디어나 책 같은데, 아니면 저널 같은데 어떻게 쓰이고 있는 한 번쯤 이렇게 간단한 문장이라도 읽어보는 것이 내 머리에 많이 기억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곳에서는 이제 제가 그 새로운 단어를 가지고 간단한 짧은 문장을 써보려고 했어요. 뭐 요즘 워낙에 그 팬데믹, 그죠?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많은 정부들이 이 국민들을 지원하다 보니까 국가 예산이 굉장히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그런 어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문장을 간단하게 써봤어요. 그러니까 이 팬데믹 상황이 많은 정부들이 어떤 빚더미에 놓이게 만들었다는 그 내용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deficit, 여기는 제가 언더라인을 feasibly 해놨죠. 더 마지막에는 deficit이라는 단어도 또 한 번 제가 썼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한 대로 shortage라는 말을 썼으면 더 좋았을까요? 그죠? 그래서 위에
문장을 연결해서 day는 many government겠죠. 자, 문장 뒤에 쪽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은 이런 상당한 어떤 적자, massive deficit, 큰 적자에서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feasible solution, 어떤 실행 가능한 해결안을 찾는 그런 것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많은 정부들에게. 그렇죠. 뭐 가정에서나 나라에서나 회사에서나 그 운영하는데 예산이 빵꾸가 나고 적자가 나면은 결국은 그 조직이, 가정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난 어려움을 겪겠죠. 뭐 적자가 났을 시에는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실현 가능한 해결책을 찾아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봤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처음 여러분을 찾아뵈었는데요. 오늘과 같은 deficit, feasible 이런 단어들은 주로 시사, 경제, 정치 쪽에서 많이 출연하는 단어들인데, 이런 단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영어 소설책을 읽을 때 만나게 되는 단어들도 제가 잡아오려고 합니다. 오늘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똘똘한 녀석들을 가지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헌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